통일교는 오늘 법정 폭로를 예고했고 하루 전 이재명 대통령은 종교단체 해산을 언급하면서 통일교를 겨냥했습니다. 그 가운데 민주당의 전재수 장관 이름이 나왔습니다. 여러 조간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통일교의 윤 전 본부장이 지난 8월 특검에 진술한 내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통일교 관계자들이 전재수 장관에게 현금 4천만 원과 까르띠에 시계, 불가리 시계, 명품 시계 2개를 전재수 장관에게 줬다는 겁니다. 전재수 장관은 천정궁에 방문해 한학자 총재에게 인사를 했다라고도 진술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금품과 시계에 대해서 이런 거 받아도 되나? 라고 전 장관이 얘기했다라는 부분까지 통일부 관계자가 특검에 진술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내부 교단 문건에는 전재수 장관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라는 내용도 보고가 됐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10일 한학자 특별보고, 총재에게 올라간 특별보고죠. 천정궁에 방문했던 전재수 의원도 통일부 관계자 600여 명 모임에 참석해 축사했다. 우리 일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라는 내용도 보고가 됐다라는 것까지 알려졌습니다. 자, 곧바로 전재수 장관 해명, 반박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전재수 장관은 지금 미국 출장 중이죠. 제기된 의혹은 전부 허위다.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 없다.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적도 없고 저는 사실 무근이다. 라고 강하게 반박을 한 상황입니다. 다른 이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통일교와의 관계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잠시 후 저희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검사 출신의 곽규택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통일교가 특검에 진술한 내용이 꽤 구체적인데 전재수 장관의 반박도 굉장히 강경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곽 의원님의 의견 어떻습니까? 예, 물론 아직까지는 뭐 수사가 진행된 것도 아니고 재판도 진행되기 네네.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네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금액, 그리고 그 명품 시계의 상표, 그리고 언제쯤 접촉이 있었고 그 결과를 통일교 내의 문건에도 남겨놨다는 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당시에 특검에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같이 진술을 확보한 것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싹 빼고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만약에 당시에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양쪽을 다 똑같이 수사를 했다면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겠는가? 그리고 이것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겠는가? 예.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네요. 김유정 의원님, 네. 이른바 이제 특검의 형평성과 고의적인 어떤 취사 선택 논란 질문 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관계는 단정할 수 없어요. 전재수 장관 부인하고 있는데 그런데 권성동 의원도 돈 받은 거 아직도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 갔다. 전재수 장관에게 금품 갔다. 둘 다 안 만났다. 받은 적 없다.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한 명은 구속영장 치고 특검이 기소하고 정청래 대표는 여기서 더 나오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해산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특검은 전재수 장관에 대해서 똑같은 상황인데 덮고 기소조차 안 하고 언론에 공개도 안 했다. 너무 다르지 않냐. 이중적이다, 이율배반이다 이런 논란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듯 비슷하죠. 조직적인 어떤 대선 개입의 일환으로서 대가성의 어떤 금품 수수였냐라는 것과 지금 이제 전재수 의원으로 이제 특정이 됐는데 민주당 측 인사들에게 했다는 것은 사실 뭐 선거나 이런 것과는 좀 무관한 시점도 좀 그렇고요. 이제 그런 뭐 개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다 대동소이하게 볼 수밖에 없겠죠. 대동소이하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특검에서 우리가 어제 그 내사 사건 번호 부여할 때 네네. 시점이 중요하다. 사건 번호를 언제 부여했는지 그걸 즉시 인지했을 시점인지 아니면 10월 5일자로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 부여를 한 건지 시점에 따라서 어떤 특검의 그 진정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사건 번호 부여한 거는 11월이었더라고요. 언론 보도된 걸 보니까. 그러니까 8월 진술이 있었는데 11월쯤이었으니까 내부에서 뭐 논의한 끝에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보도가 되고 나니까 와글와글해지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사건 번호 부여한 건 아니었다라는 거는 밝혀졌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왜 진술 그 시점에 바로 번호를 부여하고 이첩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 왜 그랬을까? 특검이 좀 명확하게 밝혀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공소시효 얘기도 나오는 거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시점은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뭐 정치자금법 7년 공소시효 가지고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좀 봐야 될 문제고요. 어제 이제 국수본으로 이첩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시점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늦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지했던 그 시점에 진술이 나왔을 때 이게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면 곧바로 사건 번호 부여해서 이첩을 그때 당시 했었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제 와서 하는 것보다는. 네네.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오해 혹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재수 장관이 지금 이제 전면 부인하고 통일부 행사 자체에 간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통일부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나온 것이고 본인이 지금 이제 귀국해서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밝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2018년 9월 10일에 부산에서 통일교 교인 한 600여 명이 모인 어떤 그 모임에서 축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도 안 했다고 지금 전재수 장관은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행사에도 간 적 없고 그런 거 한 적 없고 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어차피 이건 수사는 불가피하게 됐죠. 수사해야죠. 그런데 통일교 측에서 만약에 관련 영상을 가지고 있다거나 네네. 어떤 추가적인 증거가 나온다면 또 상황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권성동 의원도 이쯤 되면 돈 받았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건 분명해 보여요. 왜냐하면 재판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권 의원은 부인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유정 의원님도 대동소이하다라는 비판은 불가피해졌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특검이 권성동 의원을 기소했을 때 삼았던 증거가 이 똑같은 통일교 이분의 진술이고 통일교에 있다는 문건. 그런데 그 같은 잣대로 보면 이 전재수 의원도 같은 통일교 관계자의 진술과 통일교의 문건 똑같은 상황인데 한 명은 기소하고 한 명은 기소 안 했다. 정치권에서는 정혁진 변호사님, 우리 편은 봐주고 정적은 기소한다. 이 기준이 특검에서 작동된 게 아니냐. 이 비판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선택적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면 역풍은 훨씬 더 크지 않겠는가 그 생각 들고요. 일단은 저 굉장히 충격받았는데 한 1년쯤 전에 저 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전재수 의원하고 돌직구쇼 같이 여러 번 했던 딱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삼선 의원입니다. 20대부터 22대까지 쭈루루 그것도 곽규택 의원이 있는 그 부산에서 삼선 의원인데 같은 그 부산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 출신이면 얼마나 어려운 그런 자리겠습니까?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제 뭐 그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됐고 그다음에 뭐 내년에 부산시장으로 나온다 그런 이야기도 많지 않았습니까? 네네. 만약에 전재수 장관이 부산시장 되면 민주당의 차차기 대권 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무게감까지 될 수 있는 정치적인 거물인데 이 이야기 듣고 제가 굉장히 놀랐고요. 그런데 비슷한 게 뭐냐면은 윤영호 본부장 관련해서 패턴이 있어요. 윤영호 본부장이 내가 돈을 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지목받은 사람은 다 부인해요. 내가 받았다라고 그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권성동 의원 아직까지도 부인하고 있다라고 제가 듣고 있고 네네. 김건희 여사도 처음엔 부인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받은 거 있다 뭐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패턴 자체는 전재수 장관도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은 전재수 장관이 그 통일교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윤영호 본부장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국 참석하지 않았고 그밖에 다른 그러한 증거가 없으면은 그러면 전재수 장관이 본인의 혐의를 벗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고 추가 증거가 나온다라고 하면 삼선 민주당의 그 부산 삼선 의원으로서의 전재수 장관의 정치적 생명은 큰 위기에 있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통일교의 그 문선명 총재가 2012년인가 사망했는데 그 이후에 통일교는 카리스마가 없는 그런 조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정치권에 손을 대려고 그 줄을 대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여태까지는 국민의힘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부터는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엔 더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때가 뭐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국민들 앞에 좀 속 시원히 밝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물론 이 권성동 의원의 경우와 전재수 장관의 경우가 똑같다라고 또 단정적으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각계의 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사 결과, 재판 결과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취지는 어느 것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취지를 말씀드린 겁니다.